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가정 수업,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 오늘의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맞벌이 부부의 대화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보, 나 오늘 야근. 일이 아직 안 끝났어. 7시네요. 헉, 나도 오늘 늦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쩌지? 하나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거나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끝나는 시간보다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이른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그만두고 나가서 하나를 데려와야 할까요? 내가 하나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하나 엄마가 데려오기로 한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잖아요. 부모님에게 부탁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중심 키워드인 일가정 양립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일가정은 각각 바깥일과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과 집안 안에서 집안일을 잘 처리하는 일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양립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개인의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일가정 양립이라고 합니다. 둘 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균형 있게 잘 해내고 있는 상태를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가정 양립이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여성들의 생활에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은 끝까지 배움을 마치지 못하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성이 이제 집안에서 살림을 책임져 주지 못하자 일가정 양립은 어려워졌습니다. 직장맘 고충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관련된 상담건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과 가정생활의 일이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뤘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생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재충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지쳤던 것을 평화로운 가정에서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가 가능해지면서 일로 얻은 소득으로 안정된 가정생활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직장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로 고민하고 퇴근을 못해서 혹은 휴가를 써야 돼서 일을 그만둬야 돼서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회사 일도 잘 안 돌아가겠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생산성,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돼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젊은 층이 다시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은 개인적인 삶과 사회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양쪽을 다 잘 해내는 것은 쉽지 않죠.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하는데 출장 준비하느라 밀린 집안일은 어쩌지? 또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지? 제사도 있는데 스케줄이 많네요. 아이가 아파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아이는 몸에 열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지? 시계를 보니까 아직 오후 2시네요. 이런 문제를 역할 및 일정 갈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도 관리하는 데서 오는 곤란과 갈등이에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인데 일이 너무 많죠. 우리 부모님은 바빠서 오늘 발표회에는 못 오셔. 아이가 발표회를 할 때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 양육 교육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 문제가 있어요. 집안꼴 이게 뭐니? 이래서 아범이 바깥 일하고 들어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니? 어머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가족 가치관 갈등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에요. 이 예시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처한 입장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만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번 달에는 피곤해서 외식을 많이 했더니 생활비가 적자네? 경제생활 관리의 문제입니다. 맞벌이로 가계 수입은 증가하지만 가사 노동을 대신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등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아이를 맡겨야 해서 교육기관을 위탁하게 되죠. 또 밥을 시켜 먹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일가정 양립 상황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회사 역시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국가 경쟁력 역시 약해지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회사, 국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력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겠죠. 가족 구성원의 이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죠. 기업과 사회의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회사 역시 개인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럼 개인과 가족이 해야 하는 노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게 가정을 꾸려가야겠죠. 기계와 사회화를 통해 가사 노동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잘 나오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사 노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대화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같은 편이어야겠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어요.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아내와 남편의 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도 가사 일에 참여하면 좋겠죠. 그리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의한 다음에 역할을 분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혼자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족과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위 친구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 이런 걸 받으면 좋겠죠. 이번에는 사회가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직장 보육시설과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직장 근처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가깝게 오가면서 아이 돌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 학원비, 사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노력하는 걸로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잘라버리는 직장 문화가 아니라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가족에게 친근한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은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지원 제도를 만들어가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제, 아이를 낳고 쓰는 휴가, 유연근무제, 일을 하면서 유연하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해서 유연근무제, 일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제도, 육아휴직제, 아이를 키울 때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아이를 키울 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제, 아이를 키울 때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등 이런 제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남성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는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입니다. 24.5%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네요. 물론 이렇게 남성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죠. 세계 속 다른 아버지들은 어떻게 육아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먼저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아이가 아프니 당연히 집에 와야죠. 아이가 아프다면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인가 봐요. 갑자기 아플 때는 회사 담당자에게 간단히 전자우편을 보내면 돼요. 신청하는 게 간단하네요. 일주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휴가를 쓸 수 있고 일주일 이상 아프면 진단서를 내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어요. 주 40시간 노동을 못해 급여가 삭감되면 국가가 보험으로 지급해줘요. 상사가 눈치를 줄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상사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가족의 돌봄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평육아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에요. 독박육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쪽이 육아를 전담해서 너무 힘들 때 독박 썼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평육아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나 봐요. 어느 나라보다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 모두 엄마와 아빠의 공동 책임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가치관이 양성평등하게 자리 잡았어요. 당번을 정해서 식사 준비나 아이 등하교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죠? 네덜란드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을 하는 거고 유연근무제는 일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파파를 신청했어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가 붙어 있으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종의 재택근무입니다. 덕분에 아이들 등교와 점심도 챙기고 숙제도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아내가 간호사라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데 집안일을 분담했더니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아내는 간호사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한다면 육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회사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했나 봐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게 어렵고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아내의 짐도 덜고 아빠가 집에 있어 좋다고 말하는 아이들 때문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훨씬 더 커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의 달이 시작되어 3개월 동안 휴직급여도 최대한 받을 수 있고요. 아빠의 달이라는 건 두 번째 휴직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 엄마가 쓰고 두 번째는 아빠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휴직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입니다.
이런 걸 활용한 것 같아요. 얼른 더 아빠들이 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좀 넉넉하게 받은 상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져 간다면 아버지들도 육아 가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고, 가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스스로 활동,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마련하기. 교과서 112쪽을 봅시다. 마을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찾아봅시다.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다시 취업하고 싶어요.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인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도 하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활용하면 좋겠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내도 육아휴직을 하면 좋겠어요. 아빠만 육아휴직을 했나 봐요. 아내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남편은 재취업을 하고 싶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퇴근하기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늦게 퇴근해서 아이가 울고 있네요.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전업을 대비하여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사고로 수술한 후 회복 중이신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힘들어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거나 요양사를 파견하는 서비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본 사례에서 한 가정을 선택하여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안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모의 야근으로 늦은 귀가 시 자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선택했다면 지역 주민들과 아동들을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죠. 직장에서 멋진 능력도 뽐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도 소중합니다. 잘 대비해서 일 가정 양립을 훌륭하게 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